남원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품목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자동화 설비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간 뒤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 부안해역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지구 지정을 한 뒤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품목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곤충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 설비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남원시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시범 운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지역 한 곤충 생산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식용곤충으로 알려진 갈색 거저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곤충을 분양하거나 먹이를 공급하는 등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곤충 산업에도 자동화 설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간협의체는 제대로 구성을 해서 민간협의체 의견에 따라서 곤충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청년 창업을 위해서 우리 청년의 일자리 창출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사용 및 자동화 시설을 해서 고부가치 사업인 만큼 그것을 우리 남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남원시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2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생산 농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농가들은 미래형 곤충산업 성공을 위해 인력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노동력을 줄이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한 자동화 시설을 거점단지 조성안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농가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일단 그 종충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력이 많이 좀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종충 자동화 생산 시설을 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곤충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동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같이 농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 단순한 곤충 생산 시설이 아닌 미래형 자동화 시설과 판로 확장을 위한 복합 거점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인 5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혼자 운전하다가 보호 난간과 전신줄을 차례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수풀에 떨어져 숨진 사고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도로 CCTV 등을 분석하다 사고 당시 A씨가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CCTV 등에는 B씨가 운전하다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주변으로 갔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간 뒤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30살 여성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룸 주차장에 있던 강씨 차량에서 시작된 이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 1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 부안해역 1,570제곱킬로미터를 전북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는 전북도가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국제해양문화와의 교류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해역입니다. 국제교류지구는 기존에 수중문화유산이 발굴된 핵심지구 400제곱킬로미터와 문화유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예비지구 1,170제곱킬로미터로 구성됩니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지구 지정을 한 뒤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무직 인건비 지침을 내놓으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인건비를 예산을 초과해서 쓰면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 벌칙 때문에 신규 채용이 무산되고 연봉은 1% 상승에 그쳐 전국 공무직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공무직. 공무직은 지자체 모든 실과에 두루 배치돼 있고 환경미와 같은 현장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업무가 대다수인데 올해부터 업무가 크게 가중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인건비를 초과하면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알맞게 쓰면 예산을 더 주고 초과해서 쓰면 예산을 깎겠다는 지침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벌칙을 피하기 위해 공무직의 연봉 상승분을 줄이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공무직 근로자는 8,366명, 올 들어 754명의 결혼이 발생했지만 신규 채용은 없었습니다. 지자체 대부분이 결혼을 그대로 비워놨고 일부만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시킨 겁니다. 진도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봉 상승률이 1%에 그쳤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공무직 인력 감축과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하라. 행정안전부는 인력 감축, 통폐합, 외주화가 담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즉시 개정하라. 논란이 들끓자 행안부는 일부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3% 정도는 초과해도 벌칙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 노조는 이 자율 운영 범위로는 결원이 다 채워질 수 없다며 벌칙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공노조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7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총파업을 단행해 벌칙 제도가 불러온 역효과를 낱낱이 알리겠다는 전국 지자체 공무직들. 행정학 교수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관리와 공무직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절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고창군 의회가 10일 제1차 정례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3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고창군 향교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안 3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회 첫날 노동조 수지 방면에 인도와 조명시설을 설치 등에 대한 군정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에 대해 답할 예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정례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 의원들이 공공의대 법안의 제22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인식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강인식 의원은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당시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전북 정치권이 차기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광역의원들의 기초단체장 도전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전체 40명 중 11명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광역의원의 27.5%라고 합니다. 도내 14개 시군의 현직 단체장 가운데 광역의원 출신은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4명인데요. 전직 광역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기학 전 의원이 군산시장, 정호영, 이상현 전 의원은 각각 김제시장과 남원시장 선거에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한완수, 양성빈 전 의원은 각각 임실군수와 장수군수의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천, 타천 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수만 10여 명에 이르고 있다며 의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025) 고창 갯벌축제가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심원면 만돌갯벌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요가 체험과 춤 경연대회, 바지락 캐기와 같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방문객은 고창 특산물인 풍천장어를 맨손으로 잡는 행사와 수산물로 만든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고창 갯벌 축제에 오셔서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남원 의료원 인근에 시내버스 회차지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가 의료원을 하루 평균 왕복 170번가량 거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의료원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의료원 제3주차장 부근에 냉난방이 되는 스마트 승강장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전북경찰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점검하고 추가 발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급경사지 같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59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 우려 지역 27곳을 추가로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대학교가 10일 남원 글로컬 캠퍼스 추진본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양호봉 총장과 신설학과 겸임교수 등이 참석해 본부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전북대는 서남대 폐교터를 활용한 남원 글로컬 캠퍼스에 한국어학과 등 유학생 전용 학과 3개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이 지역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유제품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합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주에 2번 급식으로 지급한 유제품을 주에 3번까지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은 무가당 요구르트를 추가 보급하고 재원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써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